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뭘 해요? A, B, C, D부터 하잖아요. 그 A, B, C, D에 해당되는 게 오늘 양도세 계산법입니다. 잘 들어두시고요. A, B, C, D를 잘하면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금을 굉장히 잘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를 아시려면 오늘 방송 꼭 보세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네,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양도소득세, 바로 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구체적인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양도세 계산법을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양도소득세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가 언제 발생하는지 알려면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양도소득세가 언제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매도자가 있고, 이 매도자가 이렇게, 어떤 주택, 아파트를 넘긴다고 가정을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매수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돈을 지급 안 하면 참 좋을 텐데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가령 3억에 내가 넘긴다고 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을 하는데, 자, 위에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특정 주택이나 부동산을 넘길 때 발생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법에 전부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나열되어 있는 자산이나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매수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뭔가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즉, 뭔가 대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세금이 안 나오는 거냐? 그렇진 않죠. 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증여 또는 상속이 나온다. 그리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죽고 나서 하는 게 상속이다.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이 좀 어려운 이유가 용어들을 잘 쓰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용어가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씩 응용을 해보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서 차익을 남기면 과연 양도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앞의 내용을 잘 보시면은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양도세는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죠?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산들, 열거되어 있는 자산들을 넘길 때 발생을 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면 되죠. 내가 가상화폐를 팔았으니까 이 매수자가 그에 대한 대가를 나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대가는 내가 받지만 이 가상화폐라는 게 현재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나열되어 있다 없다? 현재는 없다.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안 되면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 자, 본격적으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렇게 제가 그려봤어요. 내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려면은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세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하면 세금이 나온다. 되게 쉽죠?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각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세표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게 이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조금 산식이 나오니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양도가액이에요. 양도가액. 뭐라고요? 양도가액.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 해당 집을 판 가격.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3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양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내가 2억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취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취득가는 2억 원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3억에 팔면 양도가가 3억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취득가하고 양도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뭘 빼냐면은 필요경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제가 빨간색을 쳐놨죠. 각종 경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필요경비는 아무 경비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경비만 들어간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때 필요경비가 들어가서 또 차감을 하고, 그러니까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경비를 또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빼냐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장기, 오랫동안 보유, 가지고 있으면 특별공제, 특별히 내가 빼주겠다. 정부가.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한번 사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공제되는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인지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공제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250만 원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빼준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도가에서 정리를 하면 양도가에서 내가 샀던 취득가,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이것들을 다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구하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이 첫 번째 하나 이제 체크한 거죠. 아시겠죠? 제가 직방TV 지금 절세허신을 한 지 지금 오늘 회차가 이제 13회차, 14회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마 좀 회차가 진행이 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방송 많이 보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등록을 할지 말지 과연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려면은 지금 말씀드린 양도소득세 계산법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모른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영상 나오면 이거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링크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예고합니다. 자, 또 계속 가보죠. 우리는 지금 양도세에서 이제 과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세율이죠, 세율. 자,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양도세가 그냥 양도세가 아니라 주택이죠, 주택. 우리는 지금 현재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택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취득을 하고 나서 1년이 되지 않아서 팔면 세율이 40%가 나와요. 이걸 이제 비례세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나서 내가 팔면 기본세율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이제 6에서 42%다. 그래서 이 40%보다는 적은데 여기 42%는 더 높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 과표가 무려 5억이 넘어야 돼요. 5억 넘을 일은 이게 살면서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1년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택의 세율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년. 여기에서 중요한 건 1년이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직도 1년이 아니라 이거를 2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2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이 아니라 1년인데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은 주택 말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토지, 그리고 분양권, 이런 것들이 2년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은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세율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세율은 여러분들이 금방 잘 알아요. 그런데 과세표준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과표 한 번만 더 말씀드릴 건데 이 산식에서 제가 필요경비가 각종 경비라고 제가 별표를 쳐놨어요. 자, 왜 별표를 쳐놨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을 3억 원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그게 뭐가 되죠? 내가 판 가격이니까 집을 판 가격, 즉 양도가가 돼요. 맞죠? 그런데 상대방은 이 집을 3억 원에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은 이 3억 원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나오는 취득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나는 3억 원에 팔았는데 상대방은 3억이 아니라 다른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신고 못한다. 두 개가 가격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큰일 납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불법계약서라고 보일 수도 있고요. 중간에 거래했던 중개사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와 취득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매년 3%에서 2%씩으로 바뀌었는데 얘는 법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나만 좀 특별히 많이 받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1인당 연간 250만 원인데 이 25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나는 250만 원, 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고생했으니까 얘는 한 300만 원 이런 거 없어요. 똑같이 250만 원이다. 자, 그러면은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양도가, 취득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전부 다 법에서 정해져 있거나 내가 컨트롤 못 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필요경비죠. 그래서 이 필요경비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과표가 줄어들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한 계산 과정이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과세표준, 그리고 두 번째가 세율이었어요. 자, 이 과세표준에서는 중요한 게 뭐였죠? 필요경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를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단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를 받아야 한다. 자, 세율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하면 된다. 2년 아니에요. 주택은 1년이에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많이 받죠? 그 경우에도 1번 집을 사고 나서 최소 1년은 지나고 난 다음에 2번 집을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소양을 갖췄다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일단 기분 좋죠? 그리고 이 집이 내가 3억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 집이 3억 3천으로 올랐대요. 너무 기분이 좋죠? 자, 그리고 이 집은 내가 2년 정도 보유를 했고요. 편의상 단독명의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물론 1주택 비과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비과세는 아니고 일반과세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제가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일반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세율. 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표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표에다가.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잠깐 포즈 하시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엑셀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는데, 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양도가예요. 제가 이 집을 얼마에 팔았죠? 3억 3천만 원에 팔았죠. 양도가 3억 3천. 그러면 3억 3천만 원, 3억 3천 이렇게 쓰는 거죠. 만 원 단위예요. 만 원 단위. 자, 그리고 여기에서 취득가 빼는 거죠. 취득가를 빼면 3억 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경비 빼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것만 빼는데 제가 편의상 1,04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3억 3천에서 3억 빼고 1,040만 원 빼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이라 그래요. 1,960만 원.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나오는데 얘는 최소한 주택을 3년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 몇 년이요? 3년. 3년은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몇 년 보유했어요? 2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빵이다. 그래서 얘는 0이다. 우리 처음 계산하는데 이거부터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쉬운 거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 1960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로 뺄 게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도 그대로 1960으로 내려오고요. 드디어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주는데, 자, 이 경우에 단독명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분 25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1,710만 원.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1,710만 원이 나왔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과세표준이란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잘 보시면은, 자,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사이즈란 뜻이에요. 다시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사이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위에 작업을 쭉 다 하니까 드디어 양도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 뭔가 표준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사이즈를 만들어 놓은 게 1,710만 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때 해당되는 세율은 양도세 세율이 15%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그래서 이 15%는 나중에 제가 양도세 세율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10만 원에서 세율 15%를 곱하고요. 이제 나중에 108만 원 공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빼주고 나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148만 5천 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방세 10%가 붙어서 163만 4천 원이 나온다. 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집을 3억 원에 샀다가 이 집을 3억 3천에 팔았는데 한 3천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들어가는 세금이 163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떼고 나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한 2,850 정도 되겠죠. 40 정도. 그 돈이 실제 세금 떼고 난 다음에 나에게 들어오는 돈.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필요 경비하고요. 그리고 과표에 따른 세율도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여기서 좀 끝나면 아쉬워서 제가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냐면 제가 지금까지 절세의신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동명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공동명의가 100% 유리한 건 아닌데 거의 한 90% 정도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90%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똑같아요. 조건은 취득가 3억 원, 양도가 3억 3천, 그리고 2년 보유했고 단독명의가 아니라 공동명의라고 가정하자. 배우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분은 특별한 거 없이 5대5. 이렇게 5대5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단독명의하고 공동명의 이렇게 나눠서 볼 건데 단독명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특별히 볼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앞에 봤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공동명의를 해야 되는데 공동명의 계산하는 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동명의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본공제,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제가 어떤 거라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사람당 1년 동안 250만 원씩을 빼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명의 한 명이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250만 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명의니까 여기 두 명이 들어가죠. 그러면 나도 250만 원, 배우자도 250만 원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 250만 원을 두 명이 나눠 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당 250, 25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자, 기본공제가 두 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한 사람 지분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나온 값을 곱하기 2를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기본공제를 각각 한 명씩 다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공제를 한 명씩 적용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죠? 양도소득금액. 이 양도소득금액을 지분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면 5대5, 6대3이면 6대4, 7대3이면 7대3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1960인데 5대5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구해봅시다. 즉 지분 50%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98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980에 대해서 나는 250 기본공제를 똑같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250을 빼면 과세표준이 730이 나오는 거고 이때 해당되는 세율은 6%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세금이 얼마가 나온다? 43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분 50%를 떼가지고 한 사람 걸 구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똑같이 지분 50%도 동일한 과정이죠. 두 번 계산할 필요 없이 이 44만 8천 원에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44만 8천 원에 곱하기 1을 하면 87만 6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96만 4천 원이 나오는 거고, 자, 잘 보세요. 단독명의 163만 4천 원, 그리고 공동명의 96만 4천 원, 이거 차이가 얼마가 나죠? 거의 한 7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났을 테죠. 양도 차익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났을 때 내가 한 7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이 양도 차익이 1억이 된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 번 많이 해봤거든요. 한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굉장히 좋다.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단독명의보다 왜 공동명의가 좋은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오늘 핵심은 양도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 계산법을 제가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는 케이스가 좀 많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계산법을 잘 알면 중간중간에 어디가 절세 포인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소득, 종합소득, 법인세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점점 제가 응용을 할 거예요. 물론 연달아서 보기가 힘드실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끝까지 좀 잘 보시고 반복 학습을 하셔라. 그러면 제가 예고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뭐가 더 응용이 될 거냐? 첫 번째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요경비를 볼 거예요. 필요경비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런데 이 필요경비는 주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나오는데 인테리어 다 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집을 팔려고 하면 이 필요경비를 못 챙겨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집을 매수할 때부터,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챙겨야 된다.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상과세. 아이고, 이거 오타 나왔네. 합상과세. 합상과세 좀 어려운 말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주택을 다 더해버려요. 판 거는.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택을 1년에 하나씩 팔아야 되는데 그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연예인 되게 유명하신 이모 사례를 가져와서 한번 해볼게요. 보면 되게 재밌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알아야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누구도 그렇게 설명을 안 했으니까. 직방TV 절세의신에서 하겠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할지 말지 명확하게 나와요. 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매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 계산과정 기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헷갈리기 쉽고 또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야지 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응용해서 내가 절세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방TV 절세의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